회장님,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떨린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도 그래요. 미정 씨, 미칠 것 같아요. 그날 한남동 대저택의 주방에서 우연처럼 시작된 대화와 스침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의 마음속 불씨를 단번에 되살려 놓았다. 아주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던 날 뜻밖의 감정이 스며들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 응원 하나가 저에게 그리고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세의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 제가 54세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과 변화를 겪었던 때였어요. 그때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나따폼 사모님 땜 샤멈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저는 집안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아침이면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지인들과 고급 카페나 호텔 라운지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저와 16살 난 딸 현주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는 미인대회 본선까지 나간 적이 있을 만큼 외모에도 자신이 있었고 50대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 시절 제 하루하루는 거칠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세의 미정 가서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 제가 54세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과 변화를 겪었던 때였어요. 그때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사모님 샤맘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저는 집안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아침이면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지인들과 고급 카페나 호텔 라운지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저와 16살 난 딸 현주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는 미인대회 본선까지 나간 적이 있을 만큼 외모에도 자신이 있었고 50대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 시절 제 하루하루는 거칠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서 남의 집 바닥을 닦아본 적도 없는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 가학라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남동에 사는 김성철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철 회장님은 무역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72세의 노련한 사업가였죠.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계셨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저는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회장님의 첫인상은 72세라는 숫자와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정했습니다. 반듯하게 빗어 올린 머리 정갈하게 달인 셔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그분은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고상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제 외모 역시 호감이 갔다고 하셨죠. 제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한 뒤 저녁까지 챙기고 퇴근하는 것. 하지만 회장님은 출장도 잦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저는 그 집의 공기와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고용주들과 달랐습니다. 무시하거나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저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미정 씨,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걱정해 주셨고 식사를 챙겨 드릴 때면 꼭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가정부를 두고 살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가 되었죠.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일자리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딸을 키우며 버텨야 하는 저에겐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나날 속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은 파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은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부엌 싱크대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갓 씻어 정리한 채소, 위로 물방울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장을 보고 돌아와 늘 하던 대로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수고 많아요.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한참 이른 시간 오후 3시. 출장에서 늘 늦게 돌아오던 분이 오늘만은 서둘러 돌아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인사를 건넸다. 아, 회장님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은 잠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재빨리 물 한 잔을 내어드리고 출장을 다녀온 분이 혹 피곤하지 않을까 살피듯 조심스레 물었다.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좋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집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한 뼘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다. 출장지의 소소한 이야기, 공항의 북적인 비행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간 구름의 그림자,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맛본 음식들. 미정 씨는 중국 요리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남편이 중식을 좋아해서요. 탕수육, 짜장면, 그리고 간단한 볶음 요리 정도는 했어요. 그렇군요. 집에서 먹는 그 익숙한 맛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언젠가 미정 씨 요리를 제 입맛에 맞게 추천도 받아보고 싶네요. 언젠가라는 말이 길게 여운을 남겼다. 그 여운은 부엌 한켠에서 은은히 끓고 있던 육수처럼 금세 식지 않고 우리 사이에 온기를 덧씌웠다. 시간이 흘러 저녁 준비를 마칠 무렵 나는 늘 하던 대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려다 회장님의 망설임이 섞인 시선을 마주쳤다. 혹시 오늘 저녁은 함께 드실래요? 혼자 먹는 식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서요. 고용주와 가정부가 한상을 마주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한순간 내 안에서 수많은 규칙과 경계가 부딪혔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조심스러운 부탁과 오래된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혼자 먹는 저녁에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켠이 더 비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소담한 한식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회장님이 조심스레 꺼낸 와인 한 병이 올려졌다. 넓은 식탁의 반을 채우지 못할 만큼 소박한 메뉴였지만 그날의 식사는 오랜만에 함께 먹는 밥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다. 이 반찬 간이 아주 은은하네요. 집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늘 먹던 맛이 좋을 때가 있죠. 한 모금의 와인이 목을 지나며 말문이 조금씩 열린다. 나는 미인대회에 나갔던 젊은 날의 일화 강남에서의 생활,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다. 회장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무역업을 개척하던 치열함 다정했던 부인과의 추억을 담담히 꺼내놓았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낸 마음이 참 단단하세요. 그 한마디는 내 안에 꽁꽁 얼어있던 부분을 살짝 녹였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원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봤다고 말해줄 때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깊게 스며든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대화도 깊어졌다. 우리는 삶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을 때 불을 켤지 말지. 잠깐 서성이는 시간, 그 고요가 참 무겁지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잠들기 전에 침대 모서리에 잠깐 기대 앉아 있으면 그날의 빈자리가 더 선명해져요. 서로의 상실과 고독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와인병의 그림자가 식탁 위를 길게 드리웠고 시계초침은 조용히 방을 가로질렀다.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 그 손길은 결코 성급하지 않았다. 긴 세월 끝에 누군가의 온기를 겨우 허락받은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심장이 전하는 떨림은 어쩔 수 없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부엌에서 시작된 하루가 이상하리만치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흘러갔다. 우리는 그날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을 서로의 눈빛에 맡겨두었다. 경계선이 흐려지는 순간 그 흐릿함은 위험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회장님은 가능하면 더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했고 나는 저녁상에 작은 변주를 더했다. 반찬을 한 가지 더 국물의 온도를 조금 더 식탁보의 주름을 매끄럽게 사소한 변화마다 우리의 일상은 단단한 결을 얻어갔다. 가끔 회장님은 부엌에 들어와 조용히 내 어깨 너머로 냄비를 들여다보곤 했다. 오늘은 무슨 향이죠? 마늘을 살짝 볶아 국물에 향을 입혔어요. 속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 대답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러나 어떤 감정도 관객이여 의 이름을 얻는 순간 쉬워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가정부였고 그분은 여전히 집의 주인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마음은 한 발 더 가까워져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었다. 거실 불빛은 노을처럼 낮게 깔렸고 바람은 얇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미정 씨, 가끔 생각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와 체념 사이에서 어느 날 문득 다시 시작을 선택하는 용기가 아닐까 하고요. 나는 답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길을 찾더라고요. 그 길이 여기로 이어졌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충분한 문장이 들어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의 밤들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점잖은 경계를 지키며도 서로의 존재를 삶의 한가운데 놓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부엌에서 현관을 들어서는 첫걸음에서 하루의 끝을 알리는 인사에서 모든 순간이 함께라는 단어로 묶여갔다. 외롭던 저녁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저녁으로 바뀌고 비워진 잔이 건네는 잔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와인잔은 이미 절반 이상 비워졌고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유리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식탁 위의 촛불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마치 우리 대화를 조심스레 엿듣는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회장님,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건 참 오랜만이네요. 그 순간 회장님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온기는 말로 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다. 미정 씨,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그 속엔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피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 가슴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혹시 너무 성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회장님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미정 씨가 제 마음에 듭니다. 순간 심장이 2번 크게 뛰고 그 다음엔 아주 천천히 박동했다. 나를 가정부로 대하는 말투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살짝 빼려 했지만 회장님의 손이 한순간 더 단단히 감쌌다. 그 손길은 결코 억지스럽지 않았지만
놓아버리기엔 아쉬운 온기였다. 회장님, 저는 말끝이 흐려졌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그분의 온기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현실의 무게가 발목을 잡았다. 고용인과 고용주, 18살의 나이차, 그리고 딸 현주. 회장님은 내 표정 속 망설임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건가요? 미안합니다. 다만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아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부엌 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회장님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긴 세월 동안 감춰온 외로움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꺼내 놓았다. 남편을 잃고 버텨야 했던 나날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한 수많은 밤들, 말을 할수록 그 상처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다. 마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나기 위해 각자의 고독을 견뎌온 것처럼. 와인이 다 비워지고 대화가 고요해질 즈음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오늘 밤 잠시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선을 넘어도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오갔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듯 깊게.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천에 눈물이 났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전날보다 한결 따뜻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인사 속엔 어제와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네, 오늘은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길어졌고 회장님은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을 세심하게 기억한 마음의 표시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불안도 커졌다. 이 관계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시선을 보낼까? 이 사랑이 달콤할수록 그 불안은 더 짙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은 한 번 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정 씨,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서. 그 제안은 내 심장을 2번, 3번 뛰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쌓였다. 딸 나이 차이, 그리고 세상의 시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주세요. 회장님의 청혼 제안을 받은 후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새벽까지 뒤척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결정을 내리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는 딸 현주였다. 16살의 현주는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교에 막 적응한 시기였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새로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날 나는 오래 고민 끝에 현주와 마주 앉았다. 작은 식탁 위에는 갓 끓인 미역국이 김을 내고 있었고 창밖에선 초겨울의 바람이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현주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현주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왜요? 표정이 심각하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현주의 눈이 조금 커졌다. 놀람과 의문이 섞인 표정.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만큼 거부감은 없었다. 그분이 엄마가 일하는 집 회장님이죠.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요즘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찌르르했다. 내가 감춘다고 감춘 감정들이 딸의 눈에는 이미 보였던 것이다.
현주야. 그런데 그분이 엄마보다 18살이나 많으셔. 이제 72세시고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현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나이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짧은 대답에 나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던 엄마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딸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반지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일하러 가는 엄마 모습. 그때 저는 정말 속으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엄마 곁에 계시면 저도 안심이에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현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괜찮아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죠.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서 무겁게 누르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마치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순간처럼 그날 밤 나는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현주가 허락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인가요? 미정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덧붙였다. 그럼 제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사는 걸 기뻐할 거예요. 며칠 후 회장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과 화상 통화를 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 인사를 받은 그들은 의외로 따뜻하게 웃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찾아뵙지만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낯선 관계가 아니라 이미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회장님께 대답했다. 회장님, 저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회장님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이에요. 미정 씨,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날 한남동의 집 거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결심이 나를 새로운 계절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걸. 이사하는 날 아침 반지하 집 문 앞에는 작은 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큰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어렵게 들어와 짐을 싣는 동안 나는 문득 지난 6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반지하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버텼고 수많은 눈물과 웃음을 나누었다. 이제 그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로수는 가지를 곱게 다듬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정원수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의 집은 그 중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고풍스러운 2층 저택이었다.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외벽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부드럽고 품격 있는 기운을 풍겼다. 현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감탄을 터뜨렸다. 엄마 집이 너무 예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벽난로 옆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주방은 내가 일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내 집의 일부가 되었다. 회장님은 현주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현주야, 내 방은 2층 맨 끝방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 현주는 방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화이트 톤의 가구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책장에는 이미 그녀가 좋아하는 소설과 참고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이사 첫날 저녁 우리는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나는 이 순간이 조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회장님은 식사 내내 현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학교에서 겪은 일에 진심으로 웃고 반응했다. 아버님 오늘 반해서 현주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있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현주야. 그 후의 생활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가족 사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침이면 회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거실에서 간단히 신문을 읽고 나는 커피를 내려드렸다. 오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 말에 회장님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미정이도. 주말에는 함께 영화관에 가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경주의 고즈넉한 골목길, 부산의 바닷바람. 그 모든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번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나를 회장님이 뒤에서 가볍게 안았을 때였다. 이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미정 씨가 아니라 제 아내로 이렇게 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의 가정부이자 아내이자 평생 친구네요. 그 웃음 속에는 이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현주는 이 집의 일부가 되었고 회장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현주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회장님은 그녀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필요한 자료와 책도 아낌없이 제공했다. 현주야, 내 꿈이 뭔지 알고 싶다. 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버님이 꼭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회장님의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솔직히 긴장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버지의 새 아내라는 위치는 때때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니까. 공항에서의 첫 만남. 회장님의 아들인 민수 씨와 딸 지연 씨가 입국장 문을 열고 나왔다. 민수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 지연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차분한 사람이었다. 회장님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이쪽이 내 아내 미정 씨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자 지연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요즘 이렇게 밝아진 건 어머님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회장님은 나와 함께 준비한 요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건 미정 씨가 직접 만든 불고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불고기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대화를 나눴다. 미국 생활 이야기, 어릴 적 회장님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 그 대화 속에는 경계나 의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환영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지연 씨가 나를 따로 불렀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항상 웃는 목소리예요. 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똑같아.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환해질 줄 몰랐으니까. 주변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었다. 처음엔 나이 차이에 대한 소문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잘 어울리는 부부로 봐주었다.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서 보기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족으로서의 안정감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더욱 깊어졌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주말 아침에 함께 시장에 가는 일. 현주가 학교 과제를 할 때 회장님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현주가 내게 말했다. 엄마, 저희 집이 진짜 집 같아요. 전에 살던 집도 집이긴 했지만 그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다. 가족이랑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해 겨울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비아이 난로 불빛 속에서 네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님은 그날 잔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모두. 그 순간 나는 이 집이 더 이상 회장님의 집이 아니라 누리집벌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결혼한 지 1년, 2년, 그리고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의 일상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변해갔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느라 조심스러웠던 말투와 행동들이 이제는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졌다. 회장님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늦게까지 일하지 않았다. 미정아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그 말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선언이었다. 퇴근 후 거실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다. 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내 요리 냄새에 끌려 부엌으로 들어오곤 했다. 오늘은 무슨 요리예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내가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이유가 되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서울 곳곳의 작은 카페와 식당을 찾아다녔다. 경리당일의 오래된 커피숍 북촌의 한옥카페, 청계천변의 소박한 식당. 나이가 들어서인지 화려한 곳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공간이 더 좋았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시간들은 연인 시절의 설렘과 부부의 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여행도 자주 다녔다. 제주도에서는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경주에서는 고즈넉한 사찰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부산 해운대의 일몰을 함께 바라보며 회장님이 말했다. 이렇게 함께 해질 역을 보는 게 내겐 제일 큰 행복이야.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장님의 인생 경험과 차분한 성품은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큰 지지가 되어주었다. 미정과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좋아. 그래야 길이 보여. 그의 조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만든 지혜였다. 나는 그에게 활력과 웃음을 주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운동시켜드릴게요. 공원 산책길을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맞췄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현주는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버님이 엄마한테 해주는 걸 보면 저도 또 나중에 이런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은 나를 웃게도 울게도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딸의 눈에 좋은 사랑의 모습으로 비친다는 건 큰 축복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회장님은 여전히 아침에 나를 깨우며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었다. 밤이 되면 하루 수고했다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여전히 애정과 감사가 묻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미정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 속에 우리가 함께 만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덧 우리는 함께한 지 6년이 흘렀다. 나는 60세가 되었고 회장님은 78세가 되었다. 하지만 거울 속 우리의 모습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옹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요즘 회장님은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이제는 중요한 계약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맡기려고 해. 그 말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또 다른 고백이었다. 아침이면 둘이 함께 등산을 하고 점심에는 집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문화센터에 부부 요가 강좌에 나란히 앉아 웃음을 나눴다. 젊었을 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이 이제는 우리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회장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정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말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손잡고 늙어가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수많은 계절과 추억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그의 손을 잡았다. 혹시라도 놓칠까봐 이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가끔 나는 그때를 돌아본다. 남편을 잃고 가정부 일을 시작하며 절망했던 시절. 그때의 나는 몰랐다. 삶이 이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회장님은 내게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젊음과 활력,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었다고 믿는다. 어느 저녁 현주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회사 생활이 바쁘다며 한동안 못 보던 딸이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현주가 불쑥 말했다. 엄마 아버님이랑 있는 모습 보면 참 부럽고 저도 행복해져요. 두 분은 제 인생 최고의 롤모델이에요. 그 말에 나와 회장님은 동시에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금도 아침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서로를 안아준다. 그 단순한 일상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이 찾아온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나와 회장님처럼 황혼에도 꽃은 필 수 있다. 그 꽃은 천천히 피지만 오래도록 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나에게 자주 해주는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미정아, 나는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매일이 기다려지고 매일이 행복해. 그리고 나도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저도요, 회장님. 앞으로도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로써 황혼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것이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아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